마감 1시간 전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번 주 책임질 최혜린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추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선물 쪽에 강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챙겨볼까요? 오늘 장중에 때 1930선도 회복했었던 코스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1920선대 중후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1.5포인트가량 위쪽인데요. 수급 보실까요?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삽니다. 현물 기준 300억 정도 순매수, 화면에 안 보여지지만 선물 기준으로는 1,300계약 이상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보험, 연기금 위주로 660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반면 개인은 1,000억 이상 매도 물량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인데요. 523선. 네, 오늘 코스닥이 훨씬 더 나아 보이죠? 1%대 반등세가 시가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누가 사는가 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관 한 10배가량 됩니다. 200억 이상 순매수 잡아주는 외국인. 드디어 셀트리온을 다시 담아주는 외국인이 참 감사해 보이는데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오늘 이렇게 되면 7거래일 만에 코스닥에 순매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개인은 역시 매도하고 있네요. 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넉 달러 최저치입니다. 지금 7원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요. 1,100원대가 열릴까요? 중공업체, 수출업체 매도 물량 때문에 오늘 장 초반 급락했었는데 급락세가 멈춰지질 않고 있어 1,10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할 모양새로 흘러갑니다. 네, 오늘 장중 그리고 전일 중국의 8월달 제조 PMI가 꽤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외로 중국장은 힘이 조금 떨어지고요. 일본장이 1.5%가량 급반등하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마감 1시간 전인데 샘플러스 멘토들은 무료 방송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줄까요? 지금 곧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자, 시장 쪽으로 좀 놓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공개방송 계속 지내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추격 매수 금지하자, 그리고 선물도 매도로만 일관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대로 시장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두리 박스가 조금씩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미디어 플렉스나 현대산업 꾸준하게 올라오지만 저희 공개방송에서 추격 매수 양봉은 따라잡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현재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여전히 유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물 쪽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찝찝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징글징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지루하게 변동성의 주범들이 메이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럴 거라면 종가상 제 전략이 좀 틀리고 위로 좀 뽑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 그런 식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억지로라도 플러스 마감을 해보자 하는 힘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파생 쪽에선 저희는 매도 시그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도의 추격 매도 자리를 하나를 잡아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지금 대기하면서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추세적으로 길게 보려는 것은 아니라 짧게 스캡일정으로 한 땀 한 땀 잡아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역시 한쪽으로 쏠렸던 편식이 쉬어가다 보니까 같이 쉬려는 준비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선물 쪽에서는 일단 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멘트상으로도 매도 인식을 조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산업 급할 필요 없죠. 미디어 플렉스 잘 올라간다고 해도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종목을 보시고 추격 매수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장은 양봉의 추격 매수는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후장의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역시 이 바로 제일모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일모직 오늘 공개방송 오후장에서 야심차게 또다시 언급드렸는데 물려 죽어도 얼마 없습니다. 87,500원 아래에서부터
분할로 잡아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소재 패러다임 잘 봐라.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들께서 부품도 중요하지만 그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소재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국내 시장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이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재주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대장의 일목에 서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모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선물은 가두리 자체가 지금 걸리면서 이 폭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큰 승부수를 띄우시면 안 될 것 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좀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무방이 마지막 이제 1시간이 좀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공개 방송이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가 다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매도 포지션 자체를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보고 있고, 역으로 스위칭이 걸릴 자리까지는 계속 매도로만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초는 쉬어갈 것 같고 주 후반부에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좀 아침에 좀 더 위로 올려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은 대세 하락률은 전혀 징후 없는 상태겠고, 기술적으로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는 패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저 오래간만에 주쌤이 김도영이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참말로 추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부르트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 추격 양봉 의미 없습니다. 최근에 추격 양봉 잡으셔서 재미 좀 보셨습니까? 저는 재미 못 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미 바닥에 한 땀 한 땀 분할 매수 잡았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종목 장세로 슈팅이 나가고 있는 걸 즐기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당분간 특히나 이번 주초 아마 수요일날 오후쯤에 여러분들 종목 매매하실 거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한 800개 종목 돌려보니까 거의 수요일날 매수 잡을 자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 공개 방송 하시는 분들하고 잘 대응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생 쪽은 동시만기 얼마 안 남았죠. 구축 상태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적 쪽으로 보면 수급 잘못 해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 1차는 나왔다. 결제 지수가 1차는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샘플러스 통해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 자, 그 부분을 내가 혼자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빅 이벤트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초 저는 계속해서 우리 차익 실현 현금화 좀 많이 시키고, 그리고 선물 쪽도 전체 그림상으로는 쉬어갈 템포 만들어 놓고 주 후반부에 승부수 다시 한번 현금화 시킨 부분, 그 다음에 선물 매도 때렸던 부분들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열어둘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좀 마지막까지 오늘 장 마감까지 손가락을 같이 빠실 분들, 그리고 다음 전략 세우실 분들은 주저없이 샘플러스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샘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서울경제TV 치시면 나오실 겁니다. 그리 빠르게 들어오시면 마지막 대응하실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한 땀 한 땀 승부수 띄어야죠. 아침에 추격 안 했으니까 그 한 땀 한 땀 채우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전소 주쌤 주식 선생님 주쌤 김도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러는 9원이나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재차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라는 악재 속에 현대차가 많이 밀리는 등 자동차는 부진하지만 아까 현대산업 얘기도 언급됐죠. 건설주는 오늘 꽤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장 뜨거운 이슈 속에 관련된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이슈를 끌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9월 달 이제 들어서서 삼성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애플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제품 발표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탑스, 파트론, 에스맥, 인프라웨어, LB세미콘, 블루콤, 뭐 그 이외에도 나노스와 비아트론,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스마트폰 강세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이 그동안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코스닥 대장주들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형솔루텍, 에머스퍼시픽, 현대생선, 로만손 등이 이제 해당 관련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이제 있죠.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소매유통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부품주가 신제품 발표 앞두고 강세다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 136만 원, 7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이제 뒤늦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언급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보유율을 잘 봐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고요. 한 49%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7.89%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1.1% 정도의 추가 보유 비율 상승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그때 그 채널권에서 개파락했던 약 14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4일 날 이제 갤럭시 노트 3를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뭐 관련 종목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인탑스, 파트론, 뭐 에스맥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인프라웨어까지 모두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이폰 5S 그리고 5C를 지금 공개를 할 예정인데 지금 빠르면은 뭐 오늘 9월 10일 날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애플의 부품업체로 알려져 있는 뭐 LB세미콘이라던가 블루콤 등도 오늘 이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어떤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뭐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기사도 보고 나왔더라고요. 에이스라고 해서 뭐 자동차, 오토모빌 그리고 C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 일렉트로닉 해가지고 뭐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자동차 쪽에 집중해서 매수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 종목들 외에 뭐 건설이라던가 뭐 조선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포트 비중을 늘리는 차원에서의 삼성전자 매수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곧 투자 심리, 센티멘털 개선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로까지 이런 이제 심리적 개선이 이제 좀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좀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그 코스닥 쪽에 특히나 이제 대장 업종인 스마트폰 부품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까지 한번 좀 언급을 드려보면은 좀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를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반기 보고서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반기 보고서 나온 이후에 지금 파트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최근에는 뭐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사실 18,000원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5일선, 21선, 61선 다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은 뭐 수급이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약 한 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8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 예상치가 한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3, 4분기에도 한 6천에서 6,500억 정도의 이제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골든크로스 생각보다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관 쪽 외국인 뭐 동반해서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 22만 주, 기관은 소폭 6,600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수급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도 파트너 상당히 좀 투자 관점, 매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18,000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2만 원까지 좀 상승을 좀 목표로 두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16,000원이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저점이 15,2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 다시 한번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최근 저점 15,750원 그 이하로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고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6,000원 확실하게 좀 지키면서 파트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탑픽 파트론 언제나 대장주로 보고 계신데 오늘 또 추천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경협주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논의하는 남북 공동위원회 그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인지 경협주들이 강세를 띠고 제형솔루텍 종목도 거의 상한가 안착 시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 오늘 뭐 이제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제 반복적인 어떤 이런 사태를 빚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세밀하게 좀 협상을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남북 공동회 개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남북 간의 이제 화해 모드도 좀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뭐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뭐 평화공원 조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 어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좋은 쪽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 혹시 이제 우려스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어떤 말 한마디, 북한에서의 어떤 언급에 대해서도 좀 작은, 언급에 대해서도 좀 변동성이 이제 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투자 목적을 좀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의존된 어떤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적당한 수익률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펀더멘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떤 변동성은 빠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꾸준하게 좀 분할 매수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는지 내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바로 시리아 사태입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뭐 산유량의 뭐 0.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뭐 어떤 경기 회복세의 훼손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외신을 보면은 이런 시리아 사태의 어떤 공습과 관련돼서 어떤 북한에 대한 또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적인 측면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 이런 방안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는 이제 북한 문제까지 이제 관련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이렇게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뭐 사실 종목을 한 가지를 또 파가지고 또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뭐 로만송 같은 경우에 그냥 언급만 좀 해드리자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과 별도로 사실 경협이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개가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나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만큼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남북 경협 테마 매매하실 때는 나름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석 앞두고 강세를 띠는 업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모드 투어, 하나 투어 등 여행주들도 좀 반등을 보이고 일부 유통주도 오르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종목에 좀 포인트를 두느냐 아니면 그 전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느냐인데 두 업종 다 상당히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주들 당연히 강세일 수밖에 없고요. 올해 이제 연휴가 사실 이틀만 휴가 내면 9박 10일 유럽 여행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연휴로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여행주들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 상당히 좀 강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매 유통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따라서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소비 패턴보다는 그 전에 미리 뭐 선물할 것들 뭐 이번 주부터가 시작이겠네요. 그래서 선물할 것들 미리미리 좀 선물하고 연휴 기간에는 여행으로 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대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매 유통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1.4%로 좀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뭐 저조하다 그러면은 좀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소비와 관련된 어떤 심리가 이렇게 크게 뭐 예년만큼 이렇게 어떤 추석이라고 해서 소비를 과감하게 늘리거나 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연휴 전에 미리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소매 유통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는 유통주들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수급까지도 좀 개선되면서 바닥 탈출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세에 지속이 되고 있고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올 만큼 견고한 어떤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소매 유통주들 추석과 꼭 관련돼서만 연결질 것이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회복될 수 있는 그 경기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오늘 롯데 쇼핑이라던가 현대 백화점이라던가 현대 쇼핑은 조금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 쇼핑과 관련된 소매 유통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 백화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그 백화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뭐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좀 더디다 보니까 7월 달에 좀 저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8월 달에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명절 이후에 어떤 뭐 김장철이라던가 또 한 가지는 또 크리스마스 뭐 계속해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이런 소비와 관련돼서 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그 경쟁사, 뭐 롯데쇼핑이라던가 뭐 신세계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코엑스점의 어떤 리뉴얼 효과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1,000억 이상의 추가 연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들에 의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 2014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김포 아울렛 또 진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제 감안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마지막으로는 이제 송도 아울렛도 2016년도에 출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을 출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이런 부분들 매출 감안까지 해서 주가에 좀 투영될 수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 좀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뭐 스트롱 바이를 외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급 괜찮고 바닥 탈출 신호 계속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현대백화점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15만 3천 원인데 지금 따라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21선이 대략 한 15,000, 14,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1선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돌파하는 거 여부에 따라서는 따라가도 되겠지만 아직 돌파 여부가 좀 불투명한 만큼,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신용 융자 잔고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권 15만 원 수준까지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겠다.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9월 중순 전에 쇼부를 치자. 소위 말해서 그 전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17만 원, 17만 원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쌍바닥입니다. 2013년 6월 25일 날 14만 6천 원 찍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4만 7천 원 찍었고요. 그래서 15만 원 깨지고 14만 원까지 만약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쌍바닥 지켜내지 못하고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야, 너 근데 왜 중순까지 이렇게 짧게 보내놓고 17만 원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네, 높습니다. 근데 이제 17만 원은 목표가를 제시한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15만 원 이하에서 매수했는데 15만 원 깨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수급 상태 확인하면서 17만 원까지는 장기적으로도 좀 끌고 갈 수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아울렛 진출권도 있고 지금 7월 저점 이후에 완만하게 지금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17만 원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렸고요. 뭐 짧게 뭐 1, 2% 먹고 빠져나오셔도 뭐 할 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휴가 노리면서 유통주 선취매 가능한데 짧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고 중장기용으로도 괜찮겠다. 오늘 현대백화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하루 가장 관심받고 있는 테마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테마 톡톡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지난주 후반에 기관의 매수세를 슬슬 봤더니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뉴스 찾아보시면 모두 다 하반기 기대감이다, 이런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뒷얘기까지 알아보죠. 오늘 특별히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 연결해서 엔터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참 성적도 안 좋았었고 주가도 신저가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엔터주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엔터주들이 코스닥 시장 하락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좀 하기도 했지만은 2분기에 원가율이 높은 공연이라든지 매출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었고요. 엔화가치 하락도 어느 정도 엔터주들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으면서 전저점이죠. 쌍바닥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차 반등하는 상황이고요. 반등하는 배경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SM이나 YG엔터, JYP 같은 대형 3사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초록뱀도 CDENM과 시트콤 제작에 대한 계약 체결로 인해서 한 9%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소폭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EXO라는 신인그룹이 최근 발매한 1집 정규 앨범에서 약 한 70만 장 정도 판매량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연 수익이라든지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에도 소속 가수들의 중국 진출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3분기부터는 지드래곤의 그 일본 콘서트와 한국 앙코르 콘서트나 대성의 일본 콘서트나 2NE1, 지드래곤이나 승리 등의 유닛, 음반 활동의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9%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으로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엔터주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많이 싸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눌림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셀트리온 영향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재차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중요한 게 셀트리온이 요즘 들어서 보면 거의 개별주나 테마주처럼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주겠지만 그래도 덜 받으려면 셀트리온이 아닌 다른 시총상위주들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점이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에는 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S에서 방송 예정인 K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방영 중에 음원 수익이라든지 어떤 콘텐츠나 광고 수입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K-팝 스타뿐만이 아니라 슈퍼스타 K나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엔터주들의 주가도 함께 좀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영을 안 하고 있지만 방영 시작되기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거 봐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을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터주 가운데 탑픽주 하나만 콕 집어주시면 좋겠는데, 눌림 매수가 적절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투자 종목은 YG엔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드래곤이나 2NE1 같은 대형 가수들의 음반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공연 수입에 대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미 바닥권부터 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는 눌림에서 매수를 기회를 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YG엔터가 9만 원대부터 실적 우려나 엔화 약세 때문에 45,300원대까지 반등은 한 번 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58,400원을 맞고 떨어졌고, 그 이후에 현재 시점인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최저점이죠. 45,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저점인 47,000원대,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쌍바닥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점을 높인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에 58,000원대까지 전저점에서 상승을 했다가 말씀드렸듯이 그 고점이 61선입니다. 61선인데 이번에 상승을 해주면서 6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5일선 정도에는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전고점이죠. 한 58,000원 정도 손절가를 하방 경직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단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전저점이 47,500원 정도, 매수가를 한 51,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 매수해보자 YG엔터 51,000원대 매수 적정가 얘기해 주셨고 이전 고점인 한 58,000원대까지 목표가로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10% 남짓 수익 났으면 좋겠네요. YG엔터 추천 받아봤습니다. 이득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수익 빠르게 낼 수 있는 단기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먼저 지금까지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현상 대리님의 하나마이크론 마이너스 3%대 지금 부진한데요. 추천 이후에 수급이 조금 바로 꼬이면서 약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정복 대표 네오비즈 게임즈는 좀 조용한 편이고요. 전진우 팀장님의 유진테크는 일단 저가에 매수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 1위고요. 이기택 과장님의 ITX 세큐리티, CCTV 영상 보안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2%대 좀 아쉬운 수익, 아마 윗골이 달릴 때 잡았던 것이 조금은 약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팀장님의 이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장 부진한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았거든요. 오늘 4%대 갑자기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1위는 전진우 팀장님의 유진테크입니다. 네, 전진우 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월요일마다 전화 연결하시는 박현상 대리 연결해서 지난주 종목이었던 하나마이크론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또 뵈니까 다들 반가운데 하나마이크론 수급이 약간 꼬여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코스닥장을 말을 하다 보면은 월요일날 매수를 했느냐, 수요일날 추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시장에 문제도 좀 있긴 있지만 종목상에서 수급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의 그런 추천 드릴 때 중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편이고요. 3분기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목표라든지 기존 수급에 대한 의견 혹은 3분기 정도까지 봤을 때는 일단 수익 측면에서도 가장 괜찮다. 혹은 4분기 때는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좀 중기적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에 대한 의견은 전혀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전고점 부분과 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중장기용으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에 새롭게 채워줄 종목 하나 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는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좀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이닉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2분기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작년에 고점이 6만 원이 넘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5만 원 고점.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이 고정을 받은 회사인데 차트로서 좀 길게 좀 보자면은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 정도라면 지금 양전환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좀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이렇고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어느 코스닥 기업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짙을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성장성이 깨졌다. 즉 중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잊지 못하다. 혹은 제닉이라는 회사는 중국 시장에 호응이 있긴 있지만은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주구장창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수급을 보시면은 며칠 연속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기관 수급으로서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2분기 때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고 자산이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 그거는 홈쇼핑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다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전일 양봉 및 오늘 양봉이 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3분기까지 봐야 될 주식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가 솟아있는 모습이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오늘 종가까지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고점 부근에 전고점 부근 27,000원까지는 충분히 한 번 정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친다면 손절 가격이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일단은 뭐 오늘 종가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제닉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9월 첫 주 제닉으로 재미 보는 투자자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첫 거래일입니다. 언제나 주 초반 월요일에 출연하셔서 이번 주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력 있는 재료들, 변수들 분석해 주시는 분인데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이번 주 예감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또 뵙는 거 다들 오래간만인데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재료가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일정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서 그 일정의 축소와 그 규모를 좀 가늠하시는 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도 그 주제를 놓고 본다면은 좀 적지 않은 재료로 확인이 되는 만큼 좀 확인해 보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적으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번 한 주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주 후반에 나오게 될 미국의 고용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QE 축소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다들 찾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번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나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높다고 하겠는데, 일단 그 이번 주 발표될 그 8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동향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연준이 이번 달에 그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기준선은 지금 일자리가 19만 개 이상, 그리고 실업률이 7.3%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될 8월 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 동향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가 18만 개 이상 늘어나고 실업률은 7.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지난 7월 달 일자리가 16만 2천 개, 그리고 실업률이 7.4%였던 거에 비교한다면은 다소 낮은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적 완화 축소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결과도 결과지만은 이 결과에 따른 연준의 반응 반드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 상황에 대한 그 연준의 생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베이지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매년 8차례 발표되는 이번 그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산업 활동 동향이라든지 소비 동향, 그 물가와 노동 시장 같은 경기에 대한 모든 이제 지표들이 삼라만상돼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결정이라든지 그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고용 동향보다 좀 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제조 PMI 지수라든지 건설 지출, 그리고 미국의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 실적,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지금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런 지표들은 항상 체크하고 가시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 지금 지역 연준들의 그 연설이 이번 주 2가지 정도가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그 시카고 연준 총재가 지금 이번 주 연설할 예정에 있는데, 지역 연준 총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항상 그 힌트는 항상 제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들의 발언에도 주목하셔서 이번 그 양적 완화 축소에 좀 그 단서를 좀 찾아내시는데 주력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G20 정상회 체크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리아 사태에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의 기싸움이 있을 예정인데, 신흥국 금융위기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공조에서 선진국이 도와주느냐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제공조가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나가겠다 했지만은 영국과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는 조금 빠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제가 그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이 주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그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제가 그 좀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좀 떠오를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양적 완화로 인해 그 신흥국에 대해 몰렸던 막대한 자금도 지금 급속도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그 신흥국들의 외환과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중한 그 초유 전략을 바라는 신흥국과 그리고 방점을 찍는 미국 간의 그 기싸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그리고 이런 이제 신중한 출구 전략을 원하는 그 사회 공조, 국제 공조 흐름도 이번 회의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장과 고용을 찝을 수가 있겠는데, 저성장 고실업 문제는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공통된 고민거리인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에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와 또 이제 이 부분이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사회 공조로 인해 이런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이런 정책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그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역의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조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 주 타겟이 그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제 공조를 구축하면서 이런 이제 그 조세 회피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어떠한 이제 룰이 좀 제정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좀 회의 결과도 좀 하셔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밖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9월의 첫날이고 하니까 9월 증시 전망 및 현 시점의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9월 예상 밴드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박스권 거의 상단에서 지금 9월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달간 놓고 본다면은 좀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하단부는 1800 후반 1870포인트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단부는 2000포인트 정도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그 주식 그 자금이 계속적으로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관점으로 그 유입이 됐는지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시경제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이제 신뢰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순매수는 경기에 대한 베팅이 강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 외부적으로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런 외국인의 자금을 좀 따라하는 그런 매매 패턴을 유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9월 중순에 예정된 그런 국제적인 이벤트 전까지는 약간 국지적인 조정 흐름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지적인 조정 흐름을 좀 감안하셔서 그때까지는 조정 시 매수하시는 그런 좀 소극적 전략을 유지하시고, 그 이벤트에 맞춰서 그 흐름의 그 결과에 따라서 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 한 달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비중 확대 달로 9월 한 달 좀 잡아봤으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첫날인데 경기 민감주 하나 포트에 좀 추가하셨으면 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가운데 골라봤는데 네. 현대모비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비스 사실 최근에 뭐 현대차 혹은 네. 기아차 혹은 부품주 언급하신 분들 계셨지만 모비스는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 처음이네요. 모비스가 좀 지금 대규모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또 해외 라인이 현대 기아차가 좀 증설을 하면서 네. 그런 이제 핵심 부품과 모듈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다른 부품주 세종공업이라든지 평화전공에 비해서는 좀 주가 상승이 아직 덜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수급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의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함께 쌍끌이 매수를 좀 동참을 해주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저항 라인은 어느 정도 극복한 물론 지금 아직 이평 위로 안 차겠다라고는 보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돌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는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오늘 종가로 이 종목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30만 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장기 입형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61선 부근인 26만 5천 원 정도 잡으셔서 이 종가상으로 이 가격을 깨트린다면 그때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 정도인 3자 볼 수 있길 기대하셨습니다. 현대모비스 포트폴리오 신규로 추가하시게 될 텐데요. 이전에 담겨 있었던 종목들 현재 수익률 보면서 AS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가기 전 포트 현금의 절반 이상이었고요. 유한양행 비중이 가장 컸고 6월 이후에 편입하셔서 지금 2달 반 정도 끌고 오는 종목이더라고요. 하이셀이 10%, 하이셀이 들어있었군요. SKCNC가 15% 정도 비중. 하이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규모 유증 얘기 나오면서 실적 상당히 좋았었는데 발목 잡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2,300원 제시해 주신 관계로 수익률을 이 정도에서 묶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CNC에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수익 괜찮고요. 유한양행도 다시 한번 20만 원대 진입 노리고 있습니다. 하이셀 AS가 급하네요. 아이고 이런. 하이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솔직하게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BW 발행했던 이후로 다시 한번 유증을 좀 대규모로 실시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이 기업의 가장 포인트가 실적이었는데 실적 전망마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좀 보유하고 계시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셔도 2,400원 선을 지금 단기적으로 뚫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인 만큼 지금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좀 손절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요? 저가에 사신 분들이라고 해도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서 일단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고점이 2,400원 정도라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손실폭을 좀 만회를 하시겠다는 분은 보유하셔도 좋지만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아쉽지만은 매도 처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보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의약품 원액 처방이 굉장히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그 중에 유한양행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셔서 또 지금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장기 입형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그런 이제 터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노리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SKCNC는 좀 등락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타겟책으로 삼았던 IT의 좀 한계로 인해서 타겟책으로 삼았던 SK엔카 중고차 유통사업 부분 조금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이 기업의 실적 견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런 이제 IT 부분의 AS에 대한 기대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정도 보유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NC 오늘도 11만 원 주가 한번 찍었었는데요. 이상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포트에는요. 현대모비스가 들어가고 하이셀이 빠지면서 약간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눠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장마감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잘하면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때문에 반등폭이 더 커지면서 1.5%대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